학교폭력은 당하는 사람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선생님들께서는 요즘에 그래도 좀 많이 없어지셨는데 여전히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고 특히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되게 착각하는 애들이 많고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3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아이가 B라는 A를 10번 괴롭혔어요. 먼저 괴롭혔고 심하게 괴롭혔어요. 당하다가 B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A의 뺨을 때렸단 말이죠. 이랬을 때 B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너무 내가 먼저 괴롭힌다고 너무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나쁜 행동을 한 게 없다. 처벌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고려가 뭐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부장님들이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B 측에서는 우리의 처벌 안 받을래요. 그리고 막 그 A 막 무조건 접수해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뒤에 우리 B가 뺨을 한 대 당하고 많이 당하고 막 너무 억울하고 열받지만 우리 애가 어쨌든 때린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나면요. 접수 처리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애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장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앞뒤의 건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건이다. 물론 이제 소극적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그냥.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집단 2명 이상, 빈번 일주일에 2회 이상, 지속 3개월 이상, 심각하거나 성사는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우리 부장님들도 이걸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사는요. 이게 또 초등에서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성사한 맞아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뒤에 고민하시면 되는데 성폭력 이상, 그러니까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장님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무조건 교감님께 보고하시면 돼요. 성사안이 생겼다?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교감님께 보고하세요. 그럼 교감님은 어디로 하냐? 성폭력 이상의 건이면 교감선생님은 무조건 경찰로 연락. 이건 뭐 교육지원청도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경찰이에요, 그냥. 이걸 누락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는. 성사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네. 근데 애매한 것들이, 성폭력까지 안 가는 애매한 것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네, 일단.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호자 연수할 때 꼭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학교폭력 방지법의 주요한 목표가 뭐냐면, 처벌이 아니에요. 내 아이의 보호예요. 근데 이 처벌에만 몰두해가지고 막 불만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아니다. 보호다. 그러면 이걸 접수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엄청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가 좀 당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얘는 처벌을 많이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당한 거예요.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알고 보면 그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생각해서 수위가 약하다 그럴 수 있는데요. 왜 이 판단을 한번 받아놓는 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는 또 있잖아요. 학생의 보호가 목적이니까. 똑같은 아이가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놀림이나 사소하게 건드리기만 해도 이번에는 이 아이의 징계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거죠. 보복의 협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보호에 있다는 거. 이걸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처벌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보호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개인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애가 사실은 당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500만 원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사례를 설명을 해주면 보호자들이 그래 안 되겠구나 학교를 통해서 정말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겠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대 보호자 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진짜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그러니까 이미 감정이 격앙되고 상한 상태에서는 이걸 얘기하면 학교가 그런 것도 못해줘요!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좀 차분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안 되는 거다. 애초에 이거는 알아두시라. 이렇게 얘기해놓는 것과 안 해놓는 것 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뭐냐면 보호자들이 이렇게 요구해요. 접수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거 해주세요. 뭐 애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시켜주다 이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이거.
접수를 하면요, 법의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뭔가를 요구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접수 결과가 나오면 그냥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어떤 것이 우리 아이의 보호를 위한 최선인지를 판단하시는 건 보호자의 몫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시면 막 접수는 접수대로 하고 학교에는 학교대로 요구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부장님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김재 부장님 말은 뭐냐면 이 지금 제가 보호자 연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는 얘를 처벌할까 이게 아니고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당한 아이의 피해와 이 아이의 마음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요. 마치 근데 이게 되게 의외로 안 그러신 것 같지만 보호자들이요. 당하고 온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심지어 있고요, 진짜. 예,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분들이 막 과하게 막 엄청 흥분해가지고 길길이 막 날뛰잖아요. 제가 그런 아이들 이제 만나거든요. 끝나고 나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엄마 아빠가 뭐 널 지켜주겠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네가 말씀드리고 엄마 아빠 반응이 어땠어 그러면 이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 모습은 꼭 처벌해버리고 막 그럴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땠니 물어보면 아이들이요 너무 불안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차분하게 아이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부장님들의 대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조금 받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장님들 접수 대장에 쓰세요. 그리고 저 접수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해결할게요. 그러면 삭선하고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접수 대장에 접수할래요? 안 할래요? 저 선생님 저 바로 접수할게요. 이렇게 의사 밝히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 뭐 엄마와 의논해 볼게요. 아이 아빠와 의논해 볼게요. 좀 더 고민해 볼게요.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3일, 4일 막 지나서 연락이 안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불안하시니까 접수대행 일단 쓰십니다. 접수 빨리 의사 밝혀주세요. 48시간 이내 하셔야 돼요라고 요청해 놓고 일단 쓰는 거예요. 일단. 근데 안 할래요. 그럼 그냥 삭선해 버리시면 돼요. 삭선해 버리시고 다시 1호로 따시면 되거든요. 번호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들께서 쓰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은폐했다. 그런 오해를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쌍방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양쪽이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양쪽 다 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순히 넘어갈 것 같지만 막 난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있지만 이걸 이제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의 말을 곱씹게 되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좀 차분할 때 말씀하시면 가장 좋고요. 어쨌든 양측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둘 다 뭐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쌍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느 정도가 더하고 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둘 다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속상하죠. 그죠? 저희는 또 결국에는 우린 교사잖아요. 법률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 대한 속상함은 이렇게 공감은 해 주시되, 만약에 이게 이 보호자가 너무 과해요. 생활부장님을 괴롭히거나, 타임스한테 요구하는 거나, 계속 반복해서 전화하고 교육활동을 못하게 하는 과해요. 그러면 그냥 정말 법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마치 사안조사관이 가서 할 거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얘기 없습니다. 끝. 네, 그리고 조사관이 하면 전담기구 심해가지고 하면 이제 막 전화 오겠죠. 어떻게 됐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 누설하면 안 되니까 저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교육지원청에 전화하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교육지원청도 똑같아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처벌 안 됩니다. 이게 접수하고 학교에서 뭘 또 요구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저희 아이를 위해서 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어요. 이러면 이제 부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조건 가해 관련해서는 사과하는 게 최고예요. 사과와 화해 여부가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 근데 뭐 인정도 안 하고 막 학교 잘못이라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네, 법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네. 네, 일단 알겠는데 일단 이제 접수해서 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상황을 그대로 네,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강보영 부장님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안조사할 때 교사 동석 이 부분이 지금 엄청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동석일지 아닐지 이제 곧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